2주 전에 삼성전기 모습을 좀 복습하고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차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신호가 잡힌 곳은 초록색의 ADX를 파란색의 DI-가 하향했던 날, 그러니까 가장 저점이었던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11월 14일이었어요. 그날의 DI- 값은 38.18이었고 ADX는 39.23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저점에서 매수가 잘 됐습니다. 이 경쟁력 있는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주가가 좀 흔들려도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DMI 신호가 잡히면 기본적으로 1차적 반등은 줍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최저점에서 반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접 저항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데요. 자, 다시 위 차트를 보시면 최근접 저항은 6영업일 이상 횡보했던 파란색 화살표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접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의도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스토캐스틱 매수 강화 신호입니다. DMI 신호가 잡히고 나서 스토캐스틱의 퍼센트 K가 80을 넘어선다면 매수 강화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후로 2단 이상 상승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종목은 어땠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붉은색 화살표 이후에 스토캐스틱이 한 차례도 80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최근접 저항을 넘을 힘이 없는 것이고 파동은 일회성 파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 수 있을까요? 매수했던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종목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은 매일같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 중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하락 중이죠. 여기 트럼프 때문인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은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서 그곳에 공장을 세우면 남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공장 건설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네 기업들이 수서양단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냥 철수하자니 어때요?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보조금도 안 받고 유지하자니 어떻게 될까요? 비용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다 비싸요. 하지만 모든 업종이 불리한 것은 아니죠. 우리 국장이 힘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강한 이유 역시 트럼프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면서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상업용 배는 주로 중국 아니면 한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에게 관세를 물리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배를 발주할 수 있는 선사가 주로 유럽에 있지만 약간의 호재도 반가운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강인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차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선 갭 저항의 정의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갭 저항이 뭐예요? 매우 여성적인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봉 저항은요, 매우 남성적인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오래 담아두지 못하고 곧 까먹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어때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차곡차곡 쌓이죠. 평생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빨이 내린다라는 속담도 생긴 것이죠. 실제로 남성적인 일봉 저항은 2번, 3번 두들기면 깨집니다. 그런데 갭 저항은요, 여러 번 두드려도 심지어 갭의 대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저항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네모로 표시된 왼쪽부터는 갭이 발생을 했어요. 갭은 6영업일 이내에 완전히 닿지 않으면 갭 저항이 완성됩니다. 차트에서는 6영업일 이내에 닿지 못한 갭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력한 저항이 되고 있음을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구간에서 모조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맨 왼쪽 화살표는 갭의 상당 구간을 닿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갭의 위력은 전혀 삭감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영업일 동안 숙성된 갭이 있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어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매도하셔야죠. 그 갭을 다시 뛰어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차트에 변화가 생기죠. 차트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바로 붉은색 화살표에 생긴 양봉이 갭을 완전히 닫게 되는데요. 갭을 완전히 닫게 되면 더 이상 갭의 저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깔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 뒤끝이 있는 일봉 저항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죠. 이후에도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전개되는데요. 바로 매도 금지 구역의 설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처럼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조금 흔들린다고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배우셨던 드림팀에서는 어렵게 잡은 종목이 에너지가 강할 경우 좀 다소 흔들리더라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점마저도 지정을 해드리는 게 바로 매도 금지 구역입니다. 자, 매도 금지 구역은 어떻게 설정이 돼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ADX 라인을 붉은색 DI 플러스가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왔는데 3영업일이 지나도록 ADX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바로 매도 금지가 됩니다. 매도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럼 그런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다시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붉은색 원형 구간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자, 초록색 ADX와 빨간색 DI 플러스가 교체되었죠. 그런데 초록색 ADX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매도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면 주가가 흔들려도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이 실제로 나와요.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때로는 어땠어요? 아주 강력한 음봉이 나오기도 합니다. 매도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음봉이 강하게 나타나서도 매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 금지 구역은 어떨 때 해제가 될까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ADX가 30 아래로 내려오거나 혹은 DI-와 DI 플러스가 교차되는 순간 해제됩니다. 그때는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 사인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11월 29일 현재 매도 금지 구역이 풀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해제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궁금해지죠? 이후에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종목을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